저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오늘 한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오늘 도저히 더 이상은 하고 싶어도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입니다. 동남아 국가의 10분의 1입니다. 아이 치료하느라 다치지 않게 잡을 것뿐인데 세게 잡았다고 돈을 내놔야 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호자들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조금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부로 폭언하고 인터넷에 악성글을 쓰고 악성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 법원, 그리고 일부 극성스러운 보호자들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가는 도저히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한없이 반가웠고 보람 있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뭐 계속 이슈만 되지 이게 또 뭔가 바뀌는 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기사 같은 거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방안도 뭔가 이렇게 현실 가능성이 되게 떨어져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해결 방안을 낸다고 하는 얼토당토 없는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 맨날 카톡방에서 야 이거 봐라 이제 이러면서 그쵸,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무슨 해결 방안이다, 뭐 이제 나라에서 뭐 논의 중이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 저도 열심히 안 보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맞아. 근데 또 우리 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딱 가운데에서 그쵸. 그치. 근데 우리의 의견이 이렇게 반영이 되거나. 잘 안 된다는 생각에 약간 계속 그런 무력감 같은 게 좀 쌓인 것 같아요. 우리 세대에 되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완전히 또 연배가 높으신 선생님들은 아이 뭐 나는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아래 친구들은 에이 나는 안 가면 되지 이렇게 될 텐데 그나마 가장 현장에서 지금 메인으로 일하고 있는 나이인 것 같거든요. 우리도 약간 책임감이 있긴 해야 돼.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타진하고, 그치? 네, 회의에 참석해야 돼요. 저희를 불러주세요. 저희 보건복지부. 근데 이제 사실 맨날 내가 얘기하는 내 친구들이 제일 불쌍해요 하는데 제일 불쌍하잖아요. 저 얼마 전에 되게 감동해가지고 저를 응급실에서 온 적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고 저희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소아과 의사라는 게 자신감이 계속 없고 잘못 선택한 것 같고 자꾸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네네 직업 잘못 선택했다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서 되게 슬픈데,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에 병원에 가게 됐어요. 저희 그 입원 환자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됐는데 이제 간 김에 뭐 이것저것 응급실도 가고, 그때 마침 또 경련을 연달아서 하나에 왔어. 이 열경련 마침 바로 가서 볼 수가 있었고, 근데 아이가 열경련을 자주 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2돌짜리 아이인데 열경련을 자주 했던 아이여서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됐어서 이제 막 사색이 되셔가지고 얼굴이 파래지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셨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보고 이제 설명도 하고 하니까 새벽 2시였거든요 그때가. 어머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응급실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같은 아이는 열경련 이렇게 자주 하는 아이는 선생님 같은 소아과 선생님이 굉장히 절실한데 지금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소아과 의사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고 이제 응급진료를 못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소아과 의사로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것도 울었어? 새벽 2시에 같이 내 손잡고 울었잖아. 그러지 마.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열하는 아이들이 막 계속 손잡고 들어와서 그 아이들까지 보고 그러니까. 늦게 왔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 어머님이 그 말을 저한테 응원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그게 또 힘이 돼가지고 막 새벽 2시인데 낮 2시인 것처럼 막 에너지 뿜뿜해가지고 그래, 맞아. 그 열나는 아이들을 다 보고 오긴 했거든요. 약간 그런 어머님들의 응원 메시지? 이런 것들이 힘이 되긴 해요.
저는 이제 종합병원에 있어서 종합병원 응급실도 있고 입원실도 운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어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사태가 어떻게 점점 악화될지 걱정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큰일 난 거죠. 큰일 났고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의료 행위들은 진짜 큰 병원에서 이제 뭐 부딪히고 하면서 정말 그냥 몸으로 다 배우는 것들이 머리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에 흐름이 끊기는 세대가 생기면 그죠. 못해. 교수님들의 또 뭐 가르침을 가르침. 받지 못하고 그렇지. 네. 그리고 이렇게 큰 가르침은 교수님들한테 배우지만 또 이 소소한 것들 그치. 근데 그게 중요해. 그치. 그런 것들은 바로 윗년차 어. 선생님들한테 배우게 되거든요. 우리도 뭐 막 혼나면서도 배우고 그렇게 안 혼났으면 또 기억이 될까 하는 것들도 그 많고. 혼났을 때 호되게 혼났을 때 그 들었던 그 소리가 그렇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럼. 네. 저희요? 저희는 안 들어온 지 꽤 됐죠. 이제 그러니까 얘가 코를 박고 네. 있는 거야. 레지던트 선생님이 작년에 이제 마지막을 작별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공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던 가닥 있잖아요. 이게 노트를 엄청 빨리 써. 자랑하지 마. 이번 노트 막 이런 거, 이번 기록지, 막 경과 기록지 이런 거 엄청 빨리 쓰고. 레지던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예? 응급실을 운영을 못하지. 제가 거기에 내려가서 계속 24시간 앉아있었잖아요. 뭐 불가능하니까 응급실을 갔는데 저희는 그래도 응급실 선생님이 좀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야. 상황 직전 혼수 상태죠.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잘 모르겠어. 뭐 이러다가 진짜 좀 누군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나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 결국은 수가가 조정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단순히 이게 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미래를 어찌할지 모른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예 폐과될 수도 있고. 그래 폐과될 수도 있고 불안한 거죠. 애는 의대에 보내고 싶어 하지만 또 그중에 수학과 의사 되라라고 하는 부모가 있을까 싶어요. 이거 사람도 없고 뭐 이게 지금 듬성 빠져서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네. 와중에 누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네. 하겠어요. 다시 차곡차곡 쌓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람이 가겠죠. 무너지지 말라고 막아놨던 게 내 생각에는 3년제로 바꾼 거고 되나 그게. 실질적으로 소아과 선생님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소아과 의사에 대한 가산. 소아에 대한 가산이 아니야. 왜냐하면 소아과 의사에 대한 가산 마치 정신과 선생님들에게 붙듯이 재활의학과도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기 과만의 가산. 근데 사실 소아과에 그런 게 별로 없어. 뭐 소아 진료를 보는데 가산을 둔다라고 하면은 가산이 생기면 너도나도 막 또 다 볼라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의사들이. 근데 그러면 소아과가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보드에 대한 가산이 있으면은 조금 저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진료 내가 말고 진료 의사 말고. 자체에 대해서 그렇지. 네. 내가 그냥 정말 소아에 대한 스페셜리스트로 본다라는 거에 대한 가산이 있으면 소아과 선생님들이 조금 더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진료보다 인력이 2배, 3배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한 명 보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고 소아 환자 보는데도 막 몇 명씩 달라붙어야 되고 그쵸. 쉬고 계신 소아과 선생님들이 다시 뛰쳐나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턴 선생님들이 지원하고 이 정도의 메리트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효과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환자들을 보는데 위험 부담이라든지 소송 같은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도 좀 정책적으로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개인적으로 힘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되게 컸던 이슈가 그거잖아요. 뭐 이대 교수님. 네네네. 저희는 그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막 이제 되게 안타까워했는데 저게 진짜 내 눈에 보고 있는 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되게 정말 충격이었죠. 그 사건이.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이거 그 순간에 정말 그때 막 인턴 선생님이셨던 분들은 그거 그 사건 보고서라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소아 진료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좀
있으면 우리 소아과 의사가 조금 더 불안하지 않게 진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랄까 얼마 전에도 새로 온 친구였는데 진료실 오자마자 다 토했어. 그리고 이제 저희 간호사님들이 이제 막 감사하게도 이걸 막 다 치우는데 그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이런 걸 알까? 진료 외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것도 비일비재하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는 막 유튜브도 그런 이제 수학과적인 진료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의학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거가 사실 난 되게 재밌어. 그냥 나는 이 일이 그래도 나한테 잘 맞는다고 맞아. 생각하는 네. 일이거든. 이게 우리가 또 이제 애를 낳으니까 얘네가 커서 얘네가 혹시나 애를 낳을 때가 되면 얘네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있죠. 너무 자괴감이 들고 다른 과 선생님들이랑 비교했을 때 매출도 그렇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차이가 심하니까 되게 이제 위축감이 들고 전공의도 이제 뭐 사실 계속 안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 끈을 놓고 있지 않는 걸 보면은 저도 아이들을 진료하는 데 있어서 조금 사명감? 이런 게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 수학과 이 지경이 됐지만 뭐 다른 거 뭐 하고 싶은 거 있어라고 하면 또 딱히 떠오르는 건 없어. 가끔씩 드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또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소아과는 낭만이 있는 과군요. 난 잘 모르. 인턴으로 그냥 다시 돌아갔을 때 근데 상황은 이렇고 그랬다고 하면 나는 또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운명인가 보다. 아니? 아니 난 모르겠어. 둘이 면접실에서 또 만났을 거야. 저는 뭐 너무 재밌었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영광이에요. 그리고 여기 불러주셔가지고 언제 불러주시나.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지. 너무 늦었어. 항상 감사하고 정말 뭐 배울 게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코로나 전담병원 선생님이었죠. 방호복을 얼마나 빨리 입었는지. 그러니까. 유튜브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우리 병원 운영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친구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전 이 병원에 오면은 기분이 좋더라고. 네가 있어서 자랑스럽고. 아니 저희는 사실 얘들아 나 여기 모아소아 청소년 영상 편지야.